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만하고 강압적인 어머니로부터 심하게 위협을 받으며 학교 생활에서도 괴롭힘을 당하며 성장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소극적이며 외출을 꺼리고 친구도 없고 자신감이나 야심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움을 많이 탔으며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한쪽으로 돌리고 시선을 잘 맞추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구부정한 자세에 목소리는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작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 변화와 성장을 소원하는 소작가 TV입니다. 오늘은 저자 세계적인 임상 심리학자 토니 험프리스 책 제목 자존감 심리학에서 그림자 속에 숨는 나 부분에서 발췌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자아를 표현하는 것이 강하게 억압을 받을수록 자신을 보호하려는 강도가 높아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극단적인 수줍음과 접촉 회피라는 방어 수단을 탁월하게 개발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참 자아에 대한 세상 사람들과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로부터 지속적인 공격을 막아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방어 행동 속에는 참 자아를 지키기 위한 행위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지적 측면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참 자아란 맨 처음 태어났을 때의 어린 아이 자아로서 진실하고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수용하는 면에서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호기심과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지니고 모험심과 열정에 가득 차 있는 진정한 자아입니다. 그녀의 여러 보호장치 방어 수단들을 살펴보면 야망이 부족한 것은 야망이 없으면 기대도 하지 않게 되고 기대하지 않으므로 실패나 비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출을 꺼리는 것은 접촉하지 않으므로 상처받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학교에서도 남들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고립되어 괴롭힘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시선을 피하는 것도 접촉을 피함으로써 상처받을 가능성을 피한다는 의미입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동정심과 조심스러운 반응을 일으키며 기대감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옆으로 돌리기 역시 동정심을 일으키며 기대감을 감소시켜 부모, 동료, 교사가 자신에 대한 불만을 품을 가능성도 없어지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외부 세상 그리고 사람들과의 모든 접촉을 피함으로써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 자체를 피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수줍음이나 두려움, 소극적인 태도 등도 정서적인 취약점으로서 현실과 맞닥뜨릴 가능성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고안된 장치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한 발 물러나서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 자아의 표현을 방해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방해가 얼마나 자주 강하게 지속적으로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참 자아를 얼마나 숨기는지가 결정됩니다. 참 자아를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숨길 필요가 있을 때 그 위협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는 공격적 대응, 수동적 대응, 수동 공격적 대응, 망상적 대응의 방어 전략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대응은 타인을 뒤로 물러서게 함으로써 그들의 억압을 통제하려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원인을 외부 세계에만 두려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 세계에 접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수동적인 대응은 아무리 불합리하더라도 외부 요구에 순응함으로써
위협을 감소시키려는 전략입니다. 수동적 대응은 참 자아의 표현을 집어삼키려는 괴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며 괴물은 먹이를 주는 사람의 손을 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동 공격적인 대응은 수동적인 대응과 공격적인 대응을 합쳐놓은 것인데 위협받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외부 통제를 묵묵히 따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억압하는 사람의 삶을 힘겹게 만듦으로써 보복하려는 데 의미를 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망상적인 대응은 현실에서 잃은 것을 상상의 세계에서 보상받으려는 것입니다. 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넌 바보 같은 놈이야 라는 말이 참 자아에 대한 위협 상황이 되었을 때 공격적 대응은 사돈 낱말하네 꺼져. 수동적 대응은 그래 맞는 말이야 하고 침묵합니다. 수동 공격적 대응은 불쾌한 마음을 느끼며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망상적 대응은 부모가 이러는 것은 다 나를 위해서야 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부모야 하고 생각합니다. 참 자아에 대한 위협 상황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거기에 공격적 대응, 수동적 대응, 수동 공격적 대응의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육체적 표현에 대한 위협으로 똑바로 앉아. 이에 대한 공격적 대응, 버럭 화를 낸다. 수동적 대응, 요구에 순응한다. 수동 공격적 대응, 요구에 따르지만 요통이 생긴다. 성적 표현에 대한 위협으로 직장 동료로부터 성적 모욕을 당했을 때 이에 대한 공격적 대응, 똑같이 모욕한다. 수동적 대응, 당황하고 위축된다. 수동 공격적 대응, 침묵하지만 결근한다. 정서적 표현에 대한 위협으로 겁 좀 먹지 마. 이에 대한 공격적 대응, 네가 내 성격 분석가야? 수동적 대응, 두려움을 숨긴다. 수동 공격적 대응, 공포를 억누르고 애정도 걷어들인다. 지적 표현에 대한 위협으로 넌 참 바보 같구나. 이에 대한 공격적 대응, 사돈 낱말하네. 수동적 대응, 그래 네 말이 맞아. 난 바보야. 수동 공격적 대응, 그 말대로 더 이상의 배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행위적 표현에 대한 위협으로 제대로 못할 거면 때려치워. 이에 대한 공격적 대응, 그럼 네가 해. 수동적 대응,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 애쓴다. 수동 공격적 대응, 더욱 열심히 하지만 위축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사회적 표현에 대한 위협으로 악의적인 별명을 부를 때 이에 대한 공격적 대응, 똑같이 해준다. 수동적 대응, 바보처럼 행동하거나 멍청이처럼 행동한다. 수동 공격적 대응, 침묵하고 등 뒤에서 복수의 칼날을 간다. 창의적인 표현에 대한 위협으로 해는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아니야. 이에 대한 공격적 대응, 선생님은 이해심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군요. 수동적 대응,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수동 공격적 대응, 아무 말 없이 미술 수업에 빠진다. 영적 표현에 대한 위협으로 교회는 반드시 출석해야 해. 이에 대한 공격적 대응, 비주류 종파에 가입한다. 수동적 대응, 교리를 따른다. 수동 공격적 대응, 일단 순응하고 보지 않는 곳에서는 멋대로 행동한다. 이렇게 여러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큰일입니다. 심한 거부감이 나타나고 위협자의 공격의 수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이 되지 못할 경우의 위험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신뢰 상실, 상호 의존적 관계에 들어가게 되거나 자신의 창의성과 존엄성이 부정되고 어두운 세계에 갇히게 되는 것과 같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위협을 견디기 위해서는 진정한 나의 한 걸음 더 다가가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참 자아를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지는 내 책임이며 내 몫이 됩니다. 우리의 참 자아는 고요하고 직관적이며 매우 지적이고 재능이 넘치며 포용력 있고 영적이며 사랑스럽고 가치 있으며 진정 소중합니다. 내면 세계에 숨겨진 참 자아를 찾기를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입니다.